설명해 진행하겠습니다. 세움학원 핵심 전략학교 우리 휘문고 통합과학 시험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24년 1학기 중간고사 첫 시험으로 진행된 우리 통합과학 학부모님에게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학생들 혹은 학부모님께 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시험 말미에 이렇게 시험 분석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 이제 시험 분석 이제 전반적인 유형은 일단 문항 적중이나 혹은 정답률, 그래서 학교의 시험 유형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확인하고자 노력할 예정이고, 그리고 기본 자료의 경우에는 제 본 교재나 주간지, 그리고 테이크오버 솔루션과 같이 학교 기출 및 기타 등등의 이제 유형 변형 문제 혹은 테스트를 기반으로 이렇게 적중 분석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박헌진 통합과학 연구소에서는 물리 한근호 원장님, 그리고 지구과학 김동희 선생님, 그리고 화학 파트 담당하시는 장은하 선생님, 마지막 생명과학 담당하시는 백운희 선생님이 함께 우리 휘문고 통합과학 성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저희 스펙트럼 총 결과는 95.8%의 적중을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24년 4월 24일 오후 1시 반 기준입니다. 그래서 재원생 총 22명의 성적을 취합해서 해당 분석을 진행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제가 전체 우리 휘문고 시험 대비를 함에 있어서 전체 DB로 가지고 있는 문항이 대략 한 3,000문제 정도 되는데, 이 문항 중에서 이제 본 교재와 그리고 주간지, 그리고 솔루션, 테스트 혹은 테이크오버 등 같이 핵심 유형에 해당되는 요소 대략 한 1,800문제 정도를 정리해서 이번 시험 대비 진행했다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핸드북입니다. 사실 학생들에게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자료에 해당되는데, 최근 3개년 우리 휘문고 필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플러스 알파 해서 전체 정리를 하였고, 또 하나 이번 시험 대비 때 진행했던 내용들을 이제 교과서 필기로 다시 한번 정리하거나 혹은 기타 자료로 다시 한번 학교 필기를 섬세하게 정리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해당 내용은 수업 시간에 전체 다 암기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제 시험 분석 혹은 내신 유형 23년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툴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시험 초반에 학생들에게 해당 내용 전달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전체 방향성이나 우리 휘문고 시험 대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를 먼저 전달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제가 시험 대략 중간에 한 2주나 한 4주 정도의 시험 전체의 흐름이나 혹은 휘문고의 전반적인 성향, 그리고 학교의 이제 시험 수업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마찬가지 기말고사에도 해당 내용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의 경우에는 우리가 각각 주중 테스트로 누적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모의고사 성적 및 테스트 정답률, 그러니까 학생 개인별로 이렇게 성적률이 쭉 나오는데, 이 부분에 일부 오류나 혹은 오차가 발생하여서 해당 내용은 조금 더 수정 보완하겠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개인 성적 꾸준히 나오면서 이제 각각 클리닉 시에도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노력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앱스트랙입니다. 사실 초반에, 즉 휘문고 시험 대비 초반에 시험 범위가 일부 변동되는 요소가 있었고, 혹은 각 반마다 진도가 이렇게 딜레이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중 테스트는 이 주중 테스트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시험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를 확인하고자 이렇게 전달을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인정하고 싶고, 해당 내용 역시 기말고사 때 추가적으로 개선 보완하겠다라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수업은 영상으로 전달됐고, 그리고 주말에 항상 클리닉을 진행했는데, 예를 들어서 일요일의 경우에는 시간당 대략 한 30에서 50명 정도 진행을 했고, 우리 휘문고 학생들은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벤트를 되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남학생들 동기부여하고자 저희가 각각 이렇게 제작했던 내용들이나 혹은 기타 등등 학생들이 좋아할 요소들에 대해 이벤트 진행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박헌진 통합과학 연구소에서는 올해 야심차게 준비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개별 클리닉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혹은 학생들의 이제 필요한 자료나 혹은 기타 등등 시간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약 시스템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분석에 대해서 정체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휘문고는 24문항으로 1학기 중간고사 이제 시작을 완료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술형은 이전과 조금 다르게 서술형 4문항 정도 출제되었고, 전체 시험의 특성으로 보시면 첫 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능 자료 해석, 그리고 단어 및 문장 분석에 유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문제는 거의 대부분 수능 자료 해석에 포커싱 되어 있고 각 보기의 구성상 단어나 혹은 문장 분석에 되게 유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서술형의 경우에는 사실 수업 시간 내에 강조했던 기본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각 소단원별로 수능형 문제가 대부분 출제되었고요. 특히 모식도 그래프에 대한 정확한 자료 해석 능력이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영역별로 보면 물리, 화학의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쉬웠다.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물리2나 혹은 물리1의 수능 문제로 포커싱하기보다 전체 개념을 아는 명확한 문제를 이해하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역시 예상과 뭐 비슷하게 이제 출제되었고 생명의 경우는 다소 평이하고 특히 지구과학의 이제 수능 자료 해석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항상 간담회 혹은 설명회 때 저희 해문고 이렇게 시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화학이나 지구과학 파트가 메인이 될 거다. 특히 1학기 중간고사에는 지구과학의 파트가 되게 많이 어려울 수 있고 특히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지원 우주 파트와 연계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 출제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험 범위는 다소 이전보다 넓었고 교과서 정독 및 세부 내용에 대한 명확한 암기가 반드시 필요한 시험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서 정독 및 세부 내용에 명확한 암기가 필요한 시험이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저희는 학교 교과서 및 지도서를 학교 손필기를 이제 통해서 이렇게 학교의 수업을 정확히 정리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일부 보기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학생들의 혼동되는 상황이 이렇게 연출됐다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마무리하자면 높은 배점의 문제가 난이도가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높은 배점을 갖고 있으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쉬웠기 때문에 그 쉬운 문제를 틀림으로써 등급 하락이 매우 심할 수 있다라는 주의사항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문항 구성에 대해서 전체 정리하자면 어려운 문제 6문제 그리고 쉬운 문제는 11문제로 다소 내용 자체는 상대적으로 쉬웠다라고 볼 수 있고 체감 난이도는 중하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영역별로 이제 소단원별로 이렇게 문항을 체크했는데 전체 보시면 전체 베이스상 지구과학 9문제 총 36.3점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두 번째 물리 파트는 7문제로 이제 30점으로 그 다음으로 비중이 컸고요. 생명과 화학의 빈도수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문제 유형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모식도나 그림 해석 문제가 19문제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고난이도 수능 변형, 즉 수능 유형 자체가 이렇게 변형되는 포인트가 한 8문제. 마지막 가장 집중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학교 기출 변형이 다소 많이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명에 이렇게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지구과학, 생명, 화학 각각 물리를 영역별로 나누었고 각 문항과 배점에 대해서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난이도의 경우에 강사 체감 난이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구과학은 중상, 생명의 경우엔 중, 그리고 화학은 다소 쉬웠고 물리 역시 쉬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하단에 보시면 이제 오답 체감이라고 있습니다. 즉 학생들의 정답률을 확인했고 그 중에 오답이 가장 많이 나온 문제를 체크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에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이제 9번입니다. 학생들이 정답이 틀렸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문제를 정확히 읽어야만 해당 문제가 정확히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소 물리 파트에는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다소 쉬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 학생들 이제 전체 9문항 즉 지구과학 9문항 중에서 90% 이상의 정답을 갖는 게 2문항 그리고 생명과학의 경우에는 5문항 중에 90% 이상의 정답을 갖는 게 5문항 각각 이렇게 표기했고 전체 정답률은 이와 같습니다. 고로 정답률을 보았을 때도 사실 거의 편차는 없고 대동소이하지만 여튼 체감 난이도상 지구과학이 가장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각각 문항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저는 본 교재 프린시플 그리고 기출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 유형, 기본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주간지 시그니처와 솔루션은 올해 제가 처음으로 시작한 이제 교재입니다. 자사고 계열에 있는 학교들 이제 기출 유형을 통해서 전체 문항 분석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 테이크오버는 시중 5종 출판사에 있는 고난이도 문제만 이제 모았다. 마지막 테스트는 제가 출제하지만 여튼 해당 내용 중에서 휘문고 시험지를 보고 명확히 유사한 유형을 출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분석 자료를 통해서 각각 어디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확인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지구과학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즉 9번의 정답률이 저희 학생 기준 0% 나왔습니다. 즉
속된 말로 낚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문제 다 낚였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고 10번과 17번이 다소 어려웠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생명 파트에서는 11번이 다소 어려웠다. 또 하나 화학 파트에서는 이제 주기율표 해석에 관련되어 있는 문항이 다소 어렵지 않나라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전체 문항 한 문제 한 문제 이제 보겠습니다. 1번의 경우에는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휘문고는 계산보다 개념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 학생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중력에 대한 크기나 혹은 방향성 그리고 중력의 정확한 성질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정답률 5번으로 찍은 친구들이 픽한 친구들이 90%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부 학생들의 경우에 이제 오답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유낙하도 마찬가지겠죠. 이 자유낙하에 대한 본질적인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면 중력의 크기나 혹은 가속도의 이제 크기의 변화에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데 그 요소를 정확히 물어보고자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하셨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 문항의 이제 정답률 즉 4번으로 픽한 친구들이 86%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3번부터 4번까지는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다시요. 3번과 이렇게 요 뒤에 있는 문제들은 사실 연계되는 문제인데 다소 계산상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즉 시간이 거리와 혹은 속력과의 각각의 관계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인데 당연히 출제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끊임없이 연습을 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난이도 하하고 그리고 마찬가지 학생들도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물선 운동의 경우에 이제 정답 난이도는 상에 가깝지만 여튼 해당 요소도 마찬가지 물리 파트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심이 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보시면 중력의 방향이나 중력의 크기 혹은 각 시간에 따라서 이동한 거리만 묻는다. 고로 본질적으로 휘문고는 매번 묻는 문제를 묻는 각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정확한 분석 그리고 그 분석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방향을 지시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여튼 이 역시 이제 자유낙하에 관련된 내용인데 가속도나 혹은 속력에 대해서 묻는 문제 고로 노멀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구과학 파트 진행하겠습니다. 지구과학은 일반적으로 보통의 자료를 각각 하나씩 사용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문항의 경우에는 총 두 가지 문항을 이제 연결한 거죠. 그래서 위에 빨간색으로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이스토리 페이지 20페이지 24번과 유사했고 미래엔 지도서 페이지 421페이지 6번과 거의 변형된 문제로 출제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구과학 파트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각각의 이제 핵심 용어나 단어가 있죠. 그래서 헬륨을 통해서 탄소로 만들어진다. 사실 수소로부터 핵융합 반응 진행하고 결국 탄소까지 이루어지는데 그 명확한 용어나 전반적인 플로우를 이해해야지 학생들이 소위 틀리지 않는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마찬가지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이 이제 각각의 구분인데 일반적인 이제 이런 각각 사례나 혹은 자료를 통해서 자료 분석으로 많이 냈는데 이 문항의 경우에는 사실 점수 주려고 낸 문제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기율표도 마찬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보통 이제 알칼리 금속의 각각의 특징 그리고 그 알칼리 금속에 포함되지 않는 수소의 경향성 또 하나 원자과 전자수나 전자 껍질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사실 난이도는 되게 쉬운 편에 가깝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문항이 올해 우리 휘문고 논란의 문제로 제가 픽하고 싶은 문항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이제 컬러로 다 정리했던 내용은 결국 학교 기출을 이제 시중에 있는 출판사 각각의 내용을 찾아서 좀 정리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수소선 스펙트럼은 방출 스펙트럼이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자, 주어가 별 A에 대한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든 자료를 볼 때 이 수소만을 보는 거죠.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여쭤보신 문항은 별 A에 대한 그 수소의 스펙트럼의 개형 자체가 방출인지 혹은 흡수인지를 물어본다. 그래서 저 문장 하나 때문에 즉 문구 하나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다 3번을 체크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당 문제는 논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유사 유형으로 여튼 스펙트럼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에서 나올 수 있는 요소는 매우 다 출제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생명 파트 넘어가면 생원의 이제 기본 유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디하게 생명에서 되게 많이 묻는 문제는 이렇게 각각의 개념이나 그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 그 상황이나 특징에 대해서 미지수를 두고 맞추는 즉 추론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여튼 저희 역시 같이 테스트로 혹은
기타 자료를 통해서 많이 연습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보시면 뭐 센트럴 도그마의 가장 기본이 되는 DNA 이중 나선입니다. 고로 기말고사에는 해당 내용이 생명 중심 원리로 이제 파생되면서 난이도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기에는 이제 선지 보시면은 이제 각각은 뭐 포도당이다 혹은 뉴클레오타이드다, 그리고 아데닌과 구아닌의 수가 같다, 샤가프 법칙에 해당되는 내용들 기본형 문제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보시면 이제 회문고 1학기 뭐 중간고사 13번 문항, 자, 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각 소기관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소 수월하게 문제가 출제됐고, 인지질의 경우에도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문항 자체가 상대적으로 타 학교 혹은 다른 자사고 대비 문항이 사실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체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자료에는 이렇게 인덱싱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휘문고 21년 1학기 중간고사 16번 유형과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휘문고는 전통적으로 학교 기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9문제의 유사 변형을 했기 때문에 휘문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학교 기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 역시 이제 3투에 관련된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모식도를 활용해서 전체 자료를 이제 분석하는 문제가 가장 기본 유형인데, 약간 변형하여 도표를 통해서 그들의 이제 질량 변화를 통해서 이들이 물이 어떻게 이동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다소 추론용 문제로 정리를 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생명 가능지대는 지구과학 원 파트입니다.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이나 혹은 3학년의 기본 문제와 맞닿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나, 지구과학 원의 경우엔 다소 특이하게 통과의 영역은 아니지만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학생들은 필기 내용으로 전체 정리했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정답률이 다소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당 문제는 사실 제가 바라볼 때는 문제의 변형 중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정답률 59%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각각의 그래프 개형만을 분석하게 하는데, 학교에서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계면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한다고 이야기하셨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래프 하나를 더 포함시키면서 높이에 따른 이제 기압의 변화를 추론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 루틴은 일반적으로 뭐 대기나 혹은 수권의 각각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에 해당되고, 혹은 오존에 대해서도 뭐 나오기도 하는데, 여튼 기압으로 표현돼서 다소 어려울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드나, 여튼 이렇게 저희 주간지에 똑같은 유형이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내용이고 저희 본 교재에 이제 출제됐던 내용, 즉 지구과학 원 자료에 해당됩니다. 고로 그래프의 개형 자체를 지구과학 원에서는 다소 많이 변형시키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특히 2학기로 넘어가도 여튼 지구과학의 포지션은 분명히 강세이기 때문에 생명이나 생명의 추론 문제, 또 하나 지구과의 그래프 변형 문제는 역시 많은 연습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수지, 그리고 물의 순환 과정도 마찬가지 학교 선생님께서 시험에 출제한다고 뭐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내용에 해당되는 거고, 탄소 순환 역시 마찬가지인데 다소 다른 점은 일반적인 모식도를 하나 활용하나, 여튼 학교 시험 문제로 20번에서 모식도 2개를 사용함으로써 나름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혹은 시간이 끌리도록 문제 배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정확한 특징이나 명확한 상호작용의 이해,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예시를 반드시 암기하는 것이 우리 휘문고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마찬가지 포물선 운동이나 자유낙하의 경우에도 맞닿는 점이 있죠. 그래서 문제가 되게 어렵게 변형되진 않았고 다소 기본형에 가깝게 출제되었다. 또 하나 여튼 화학 파트도 사실 수업 직본날 계속 언급했던 내용이죠. 알칼리 금속의 특성, 그리고 그와 관련된 액성, 마지막으로 저희는 화학 반응식까지도 여튼 암기하면서 준비를 했으나 뭐 그 부분까지 나오지 않았고 기본형으로 출제되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원자의 전자 배치도 당연히 시험에 출제될 거라고 이야기했고, 혹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원자의 전자 배치를 직접 그리거나, 혹은 원자과 전자에 대한 혹은 전하량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수업 초반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 역시 기존에 출제됐던 용어가 거의 유사하게 출제되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프린시플이나 이제 뭐 시그니처, 그리고 솔루션, 테이크오버의 각각
적중 문항에 해당됩니다. 이 문항과 전체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지가 사실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휘문고는 전반적으로 5종 출판사의 고난이도 문제에 포커싱 되어 있다. 두 번째, 시중 나와 있는 자사고 기출 유형과 되게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본 유형은 다소 배제하고 수능 모의고사 유형도 마찬가지, 물론 자료로 활용은 하긴 하지만 여튼 그쪽으로 포커싱 되어 있진 않고, 다시 정리하자면 기출 유형의 변형 그리고 출판사 고난이도 문항에 이제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지의 구성인데, 학교 선생님의 나름의 수업 시간 내에 말씀하셨던 내용 그리고 각 필기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1시 30분 기준 저희 재원생 전체 취합해서 나름의 통계를 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9번 문항을 틀렸을 경우에 96.3점이 됩니다. 고로 1등급 예상의 경우에는 96.3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등급의 경우에는 그 이후 이제 뭐 10번이나 혹은 말씀드렸던 8번 정도 이제 틀릴 가능성이 높다. 고로 시험 전체 문항 중에 이제 중간 정도의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배치했고, 뒤쪽으로 갈수록 이제 자료 해석 문항이 되게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되게 압박을 받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난이도는 중하에 가깝지만 학생들이 고등학교 첫 시험이라는 압박 그리고 전체 내용에 대한 이제 자료 해석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 조금은 답답한 시험 혹은 까다로운 시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2등급의 경우에는 마찬가지 그 역산하면 92.6점 정도, 전체 서술형 다 맞았다는 전제 하에 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원생 총 5명이 96.3점 이상이고, 현재 95점 이상이 재원생 42%에 가깝다. 그리고 설문조사는 뭐 이번엔 설문조사 진행하지 않아 전년도 설문조사 내용 정리했습니다. 자, 저는 휘문고 1학기 기말고사를 또다시 세우면서 야심차게 준비하려고 현재 기타 자료나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로 5월 19일 같은 시간이죠.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즉 3시간 반 정도 휘문고 시험 대비 6회 진행할 예정이고, 그 앞서서 여튼 시험에 대한 압박 그리고 전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고등학교 때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다시 가장 중요한 과목은 수학, 영어, 국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단기 특강을 들어야 된다라는 제 마인드를 다시 한번 전달하고, 각 영역별로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할 수 있는 요소를 골랐고, 또 하나 직권의 변화나 뭐 생명 시스템의 정보 흐름의 경우에 다소 암기에 가까운 내용들, 그래서 단기 특강 내에 해당 내용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훨씬 시험에 대한 압박이나 부담을 덜어버리는 일, 그리고 이제 역학의 경우에는 다소 이제 어려워질 수 있죠. 운동량과 충격량 파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계산 파트에 좀 집중을 하고자 이렇게 시간 마련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항상 저는 휘문고 수업을 함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좀 더 나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고, 특히 현재 본인이 목표했던 점수에 도달하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더욱 동기부여하고 하나가 되는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